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집안의 웃음은 늘 오빠에게 향했고 나는 구석에 남겨졌다. 아무것도 달고 나오지 못한 쓸모없는 년. 그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나에게는 사랑은 없고 외면만 가득한 집. 나는 그렇게 차갑게 자라갔다. 그 결핍이 내 운명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오빠는 작은 실수에도 폭력을 휘둘렀다. 왜 태어났냐는 말보다 더 아픈 건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너무 일찍 홀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15살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다. 딸은 살림 미천이다. 낳고 싶지 않은 딸년이 태어났으니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는 어머니. 철가루와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가 흘러갔다. 손바닥은 굳어지고 눈빛은 탁해졌다. 또래는 교실에서 웃고 있었지만 나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힘든 노동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울고 있었다. 월급날이 오면 잠시 설레었다. 하지만 돈은 내 손에 머물지 못했다. 어머니와 첫째 오빠가 당연하다는 듯 가져갔다. 아니, 갈취해갔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오빠만 빼고 다 알고 있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술집과 술집 여자들에게 들어갔다. 돈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날에는 오빠와 어머니 폭행과 폭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돈이 빈다면 마당에 있던 삽을 휘둘러 내 등을 내리쳤던 일이 있었다. 그때 찢어진 등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고 상처가 생겼지만 난 병원도 가지 못했으며 상처난 곳이 등이라 스스로 약도 바르지도 치료도 할 수 없다. 그때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날 병원에 데려가 준 사람이 바로 사촌 언니였다. 그렇게 나의 청소년기는 흘러갔다. 내가 번 돈인데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알았다. 세상엔 내 것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술만 마시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었다.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내 딸이라 부르던 그 순간만은 따뜻했다. 하지만 술은 아버지를 집어삼켰다. 부녀의 사랑과 술 사이에서 아버지는 끝내 술을 선택했다.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줬더라면, 오빠와 어머니의 폭력에서 날 감싸 안아줬더라면, 나를 진심으로 감싸준 건 사촌 언니였다. 몰래 도시락을 챙겨주고 책을 쥐어주며 말했다. 넌 잘 될 거야. 잠시의 해방구였다. 잠시. 그 말은 내 마음을 울렸다. 하지만 언니는 나와 오래 곁에 있을 수 없었다.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버린 것이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내 외로움을 더 크게 했다. 단 하나의 안식처도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인생이었다.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나는 결혼을 선택했다. 사랑이 아니라 도망이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려면 결혼밖에 없었다. 작은 결혼식에서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자유가 아니라 불안의 시작이었다. 세상은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와 첫째 오빠가 찾아왔다. 오빠와 어머니는 말했다. 집을 떠나려면 대출 좀 해주고 가라. 무슨 말인지 알지? 너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야겠다. 보증만 서면 돼.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그들의 그늘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내 이름으로 5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 내가 쓰지도 가지지도 못한 돈. 하지만 갚아야 하는 건 내 몫이었다. 결혼식장에 서 있는 순간조차 내 마음은 빚 독촉장의 그림자에 묶여 있었다. 남편은 낮에는 성실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말이 칼이 되고 손이 주먹이 되었다. 남편이 술 마신 날은 어디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내가 없는 집에서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도망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집은 순식간에 감옥이 되었다. 나는 매일 기도했다. 술만 끊으면 괜찮을 텐데. 그 희망 하나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셋째 아이를 품고 있었다. 아직 남편에게 말도 못한 작은 생명.
그러나 술에 취한 남편의 발길질에 그 아이는 세상에 오지도 못하고 떠났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대신 다짐했다. 내 두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아들과 딸은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들은 나의 고통을 알았다. 그래서 더 착했고 더 성실했다.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 웃어주던 아이들, 내 눈치를 보며 자라난 너무 일찍 철든 아이들. 나는 미안했지만 그 아이들이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나는 마흔이 되었다. 하지만 내 삶에는 쉼이 없었다. 일하고 맞고 또 일하고. 삶이 너무 고단했다. 몸은 점점 무너졌다. 밥맛이 사라지고 배가 아팠다. 그럼에도 오늘만, 이번 달만 버티자며 스스로를 달랬다. 결국 병원에 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짧게 말했다. 간암 말기입니다. 전이가 심해 지금 당장은 수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항암을 하실 수는 있지만 차도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항암을 시도해 보시겠다면 항암 관련하여 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얘기 같은 말들이 의사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때 암 치료를 위해 항암으로 고통만 받다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각났다. 술을 먹지 않은 때에 남편의 순한 모습과 똑같았었던 분이 고통으로 가족들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던 모습. 난 결심했다. 그런 모습이 제 아이들에게 마지막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다.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길어야 1년입니다. 시간이 멈췄다. 나는 숨을 쉬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40년 동안 일만 했는데 남은 건 숫자 하나, 1년이었다. 처음에는 울었다. 분노했고 억울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가라앉았다. 끝이 보이면 방향을 정해야 한다. 나는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바꾸기로 했다. 20살 무렵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었다. 위험한 공장 작업으로 인한 회사의 권유로 우연히 들었는데 그때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동아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것이 6억이라는 큰 돈이 되어 돌아왔다. 아들은 이런 환경에도 이미 명문대에서 공부하고 있고 딸은 오빠와 같은 학교의 합격 통지서를 들고 내게 달려왔다. 엄마, 나 해냈어. 나는 울었다. 내 아이들이 그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아들에게 2억, 딸에게 2억, 그리고 남편에게도 2억. 남편은 술에 취해 나를 괴롭혔지만 술을 먹지 않은 날은 늘 조용하면서 자상한 남편이었다. 늘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지탱했다. 남편 생각에 눈물이 계속 흘렀다. 아이들의 아버지이기에 그에게도 내 몫을 남기기로 했다. 죽음을 앞두고도 나는 처음으로 편안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밥상, 남편이 술에 취하지 않고 앉아있는 뒷모습, 그 작은 순간들이 내겐 기적이었다.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가족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단 하루도 이 일을 쉬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 불행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제야 비로소 편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마주하고 쉴 수 있으니까. 내 4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은 건 내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내고 사랑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 노동을 마쳤다. 이제 남은 건 사랑을 남기고 떠나는 일뿐이다. 편안한 얼굴과 웃음으로 떠나고 싶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